죄송합니다. 예, 앞에 교수님들 발표 내용 잘 들었고요. 제가 막 오늘 되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시간 압박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끝낼지는 조금 의구심이 들긴 하는데, 또, 지정답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좀 하도록 하고, 최대한 시간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주로 이제 그 타임뱅크를 먼저 접하시고, 또 오신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또, 아예 타임뱅크 자체도 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기도 한데, 갑자기 또 이제 코프로덕션과 자산 중심 이게 뭐지? 이게 막 머리에서 아마 섞여가지고 이제 다가오는 분도 많으실 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차근차근 좀 이제 대화를 시작할 건데요. 어쨌든 오늘 이제 두 분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들이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공공의 영역, 공공 서비스 안에서 그런 이제 이 서비스를 더 효율적이고 더 임팩트가 있는 그런 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찾는 과정에서 이제 자산 접근법과 코프로덕션이라는 걸 발견하시고 그 소개하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사실 그 타임뱅크도 오늘 이제 이 주제를 꺼낸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타임뱅크 이렇게 오래 해보니까 앞에 말씀하셨던 코프로덕션과 이 자산 접근 방식이 가장 중요하더라라는 이게 이제 타임뱅크가 40년 가까이 지금 운동을 해오고 있거든요. 거기서 발견한 하나의 큰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드릴 것들은 타임뱅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 세미나를 마련했고, 기대와 이상으로 오늘 많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또 다시 이제 출발의 어떤 큰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용어가 잠깐 좀 설명이 될 것 같은데, 공동생산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코프로덕션이라는 말도 나오고 막 하는데, 이제 사실, 이 코프로덕션이라는 단어를 이제 국내에서 저희들도 이제 한 20여 년 전에 이게 칸 박사님 책을 통해서 이렇게 그 소개받으면서 이렇게 번역을 하려고 했거든요. 영어보다는 한국화 시키려고 그러는데 오늘 나왔던 데 이렇게 공동생산이라는 표현을 놓고 보니까 이게 이제 약간 애매한 게 사실 코프로덕션 안에는 아까 우리 김yok 교수님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파워거든요. 권력 관계. 동등한. 그래서 이 공동생산이라고 또 표현하니까 그런 어떤 동등한 파트너십 관계 이게 잘 명확히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이제 이 코프로덕션이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다양화된 어떤 형태로 발전되면서 이 용어 자체가 이제 고유명사화되고 있습니다. 거의 대문자 캐피탈로 시작한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어렵게 뭐 그 공동생산의 표현을 쓰보다는 아예 원래대로의 그 의미를 살리자. 그래서 코프로덕션이라는 어떤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굳이 그 협력, 그 번역을 해야 될 경우는 공동협력 생산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요. 그런 또 용어상에 좀 혼돈이 약간 있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뭐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같은 논의를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제가 이제 타임뱅크 활동을 하면서 이 코프로덕션이라는 개념을 이제 사례를 되게 많이 수집하고 현장들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새로운 뭔가 아주 개념을 정립하고 여기 맞추는 그런 형태는 아닌 것 같고 이미 우리 현장 안에서 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그거를 이제 개념화하지 못하고 이게 단어화하지 못했던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여기 오신 많은 그 복지관 담당자분들이나 마을 관계자분들이 이 새로운 용어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잘 해왔던 사업들 몇 면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이 코프로덕션 원칙과 자산 중심 접근 다 있더라는 것들을 저는 그 지금 경험 속에서 확인하고 있으니까 너무 어렵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최근에 이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타임뱅크에서 중국이 지금 타임뱅크가 굉장히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발전인지 뭐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뭐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모니터링 계속 하고 있었는데 작년 연말에 이제 중국 북경대에서 이제 중국 타임뱅크 종합보고서가 이쪽과 같이 나왔습니다. 뭐 현장 사례로 보면 한 250군데 되면서도 뭐 굉장히 퍼져나가 있고 그것도 주요 도시인 베이징 그리고 상하이, 그 난징에서도 하면서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주도해내는. 그래서 중국 모델은 지금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유럽이나 미국, 한국과는 다르게 정부가 주도하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공공 서비스 안에 들어가 있는 모델로 지금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도 우려 반, 기대 반으로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연초에 보니까 이제 북경시도 인구 2,500만인데 여기도 올 6월부터 해서 바로 그 타임뱅크를 실시하겠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당장 준비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하고 올 초에 저희들이 북경대 그 천공 교수하고 같이 지금 제 자료가 넘어가고 있나요? 이인재 교수님? 안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지요? 전체 화면으로 확대도 하시고 지금 다시 한번 공유를 하셔야 되겠네요. 뒤로 직접 지금 우리 발표자가 직접 하고 있어서요. 여기 예, 공유 중지하고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제 넘어갑니다. 예, 예. 그래서 작년하고 올 초에 이제 중국 그 북경대하고 저희들이 두 번의 어떤 그 세미나와 그 포럼을 주고받았는데요. 예, 일단 중국에서는 지금 이제 타임뱅크 운동을 제3의 손이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 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 반면에 이제 정부는 보이는 손. 그래서 타임뱅크 운동 관련해서는 이건 제3의 손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단순하게 어떤 봉사운동 또는 노령화에 대한 대응 차원을 넘어가지고요. 이게 이제 공산당이 추구하는 공동구유,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상사회, 거기에 실현할 도덕적 가치, 그러니까 효라든지 이웃, 공동체, 그것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공산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래서 이거를 뭐 부정적으로 볼 거냐 또 어떻게 새롭게 볼 거냐 문제도 있긴 한데 어쨌든 중국은 그 정도의 위상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도하고 있는 분이 지금 이제 북경대 인구연구소장이신 천공 교수고요. 이분하고도 이제 개인적인 톡을 나누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미 이제 칸 박사의 코프로덕션 그리고 자산 중심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다. 이미 저 타임뱅크 리더들은 그 책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고 아마 올해 이제 그 책을 출간할 예정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지금 중국에서도 이게 공공 서비스로 시작은 됐는데 이게 진행 과정에서 커뮤니티로 많이 넘어가면서 그 거버넌스 문제, 커뮤니티 거버넌스 문제가 났으면서 거기에 이제 코프로덕션, 코컨스트럭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코매니지먼트에 대한 중요성들을 이미 자기들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계속 연구들을 같이 하자 그런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도 상당히 이게 타임뱅크 가진 어떤 그 코프로덕션과 자산 중심에 대한 깊이 리더들을 하고 있다는 게 확인되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앞으로 공유해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이 코프로덕션의 시작은 좀 더 역사를 올려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 교수님 그 속에서 약간 빈 공간이 보일 부분이긴 한데요. 뭐 멀리로 보면 사실 엘빈 토플러 박사가 프로슈머라는 용어를 쓰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이게 대등한 결합된 모델 그걸 제기하셨고 직접적으로 코프로덕션 단어를 쓰신 분은 노벨 경제학 받으셨던 엘리니 오스트롬 교수 1999년에 쓴 걸로 지금 모아 있는데 사실 이분의 이제 학파로 이렇게 보면 신공공관리로 이렇게 분류됐는데 뭐냐면 사실 코프로덕션은 단어 자체가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의 책임을 민간에 이전시키는 사실 실제로 이제 신공공관리로는 그 당시 이제 신자유주의와 결합하면서 정부의 역할을 시장화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개념으로서의 공공 거버넌스로 이제 변화되는데 아마 오늘 후반부에 그 우리 원선비 교수님이 아마 여기 조금 설명을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개발되었던 발전되었던 이제 코프로덕션은 2000년에 이제 에드가 칸 박사가 미국에서 이제 노모어 소로 웨이 피플이라는 타임뱅크 책을 발표하면서 여기에 상당한 그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 새로운 차원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건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고 이게 이제 영국에서 이제 2000년 초반에 데이비드 보이를 비롯한 이제 NEF, 뉴커널 파운데이션의 그 브레인들이 좀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초반기 이제 그 코퍼럭스 이론을 그 정립하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연구들이 있어가지고요.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도 NEF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코프로덕션 팀이 하나 있었고 타임뱅크 연구팀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2000년 후반으로 오면서 지금 우리 교수님들 발표하신 다수의 연구 사례들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초창기 연구 사례들도 한번 여러분 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그 이 초창기 대표님 PPT가 또 안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요? 어떻게 할까? 대표님 제가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 예, 닫아주시면 제가 말씀하실 때 넘겨드릴게요. 예.
네, 예, 보이시나요?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예, 예. 요거서 이제 요거는 2000년 중반에 2006년인가에 이제 NHS가 NEF의 성과를 받으면서 코프로덕션 매뉴얼에서 지켜야 할 원칙,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이렇게 자산 중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코프로덕션 진행 과정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국의 어떤 소개 과정에서 에드가 칸 박사가 그 책을 펴냈는데 No More Slow Way People,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하기로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저희들 번역을 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상징하다시피 그러니까 누구나 가진 자산이 있다. 그래서 자산 중심을 가장 중심을 내세우는 타임뱅크 운동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자산 중심뿐만 아니라 이 코프로덕션의 원칙, 그래서 심지어는 코프로덕션이 없는 타임뱅크는 타임뱅크가 아니다 할 정도로 타임뱅크 운동에서는 타임뱅크 코프로덕션 원칙을 지킬 것을 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 보셔서 알겠지만은 이 타임뱅크란 나무가 성장하기 위해서 그 줄기로서는 가장 운영 원칙으로 코프로덕션이 있고, 이 코프로덕션을 지키기 위해서 가능하기 위해서는 5가지 중심 가치란 것들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정리를 하면 이 칸 박사의 코프로덕션 이론은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코프로덕션이 아까 행정학이나 에리노 고스롬 교수 중심으로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 커뮤니티까지 영역으로 확대를 시켰다. 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코프로덕션이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아니라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중심 가치. 그래서 아까 5가지 중심 가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 그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ABC 이론에 대해서도 아까 시간이 좀 많이 흘렀거든요.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중요한 것만. 또 뒷분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들어야 되니까, 대표님. 예, 예, 넘어가 주세요. 예, 화면이 안 넘어가네요. 안 넘어갑니까? 죄송합니다. 예, 요 앞전에만 하고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갈까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칸 박사님이 이제 ABC 이론에 대해서도 설명을 그 책에서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일단 ABC 이론이 지역 사회 개발 중심이다 보니까 좀 중심에서 이제 자산을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좀 이게 사람 중심 부분에서 조금 약간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 타임뱅크 운동에서 이 자산은 일단 사람이 가진, 사람은 누구나 기여할 것이다라는 사람 중심의 자산을 정확히 잡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이 자산 목록화, ABC 모델에서 사람들 자산을 목록화하는 것까지 좋았는데, 더 중요한 것들은 이 목록화를 넘어서 교환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 이 자산들이 교환될 때 실제적으로 그 자산 가치는 더 상승한다라는 그런 말씀들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ABC 이론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그 성과를 이어받으면서 또 확장되게 설명하고 계시고 있다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타임뱅크에서 이제 제시하는 거는, 우리가 이게 파트너십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제 수혜자의 노동, 우리가 돕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노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그렇게 본다라면 사실 이제 시장 경제에서는 굉장히 불균형성이 있거든요. 거기에 반해서 이제 타임뱅크는 우리가 돕고자 하는 사람, 수혜자들의 노동도 동등하게 인정을 하자. 근데 그거를 이제 시간의 가치로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코프로덕션이 일어나기 위한 두 번째 전제 조건으로 노동을 새롭게 정의하고 동등한 노동,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칸 박사의 코프로덕션 이론과 자산 중심을 다시 한번 이제 좀 되새겨볼 필요성을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넘어가 주세요. 예. 요거는 이제, 그래서 저희 타임뱅크 운동 안에서는 이제 평가 시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관이나 단체나 모임들이 코프로덕션이 잘 진행되고 있나 없는가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평가,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할 정도로 그만큼 중요한 어떤 가치로서 매개되고 있다. 예. 네. 이런 타임뱅크 운동이 사실 이제 한국에서는 2000년 초반에 이제 구미에서 계신 김연아단 신부님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김연아단 신부님도 사실 자원봉사 쪽에서 굉장히 오래 활동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자원봉사 모델이 사실 이게 코프로덕션 모델과 완전히 대치되거든요. 왜냐하면 자원봉사라는 건 전형적인 이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역할,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 그런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이제 타임뱅크 운동을 시작을 하셨었고, 최근에는 이제 사실 이제 이 코프로덕션 개념을 좀 더 확장하셔가지고 신학적인 개념,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 또 신자와 사제와의 관계라든지, 그래서 그 확장된 개념을 굉장히 활발한 연구 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예, 다음. 그래서 구미에서는 이렇게 사실 풀뿌리로 시작이 됐지만은 여러 가지 공공 서비스 기관, 그러니까 시니어 클럽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센터 지원센터 같은 것도 운영하면서 공공 서비스와 타임뱅크가 모델, 결합된 모델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사회적 기업 안에서도 왜 이 코프로덕션이 중요한가, 그런 것들을, 왜냐하면 사회적 기업의 어떤 고객이라는 사람들 단순한 소비자는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과 파트너십을 맺을 것에 대한 필요성들을 실천적 모델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구미의 사례는 계속 우리가 연구하고 수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미에서는 정리 좀 해주세요, 초기, 대표님. 시간 많이 흘렀습니다. 예, 노노케어부터 해서 노소케어까지, 그리고 예, 다음. 예, 저희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발달장애인 카페 프렌즈라든지 시각장애인들, 사실 보면 우리 기존의 복지라든지 봉사에서 수혜자로만 역할되어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다 자기 역할을 합니다. 노인을 돌보고 장애인을 돌보고 또 다른 종류의 장애인을 돌보고, 막 그런 속에서 이제 각자 가진 자산의 가치가 발견되고 스스로 같이 복지를 생산해내고 장애를 극복해 치료해 나간 그런 과정들을 경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넘어가 주세요. 네. 그래서, 예.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들이 조금 이제 설명드려야 될 것들은, 어쨌든 저희들은 이제 타임뱅크에서 코디네이트 양성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트 과정을 저희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이 코디네이트 과정 중에서도 가장 이론적인 교육 부분에 있어서 코프로덕션에 같이 하고 자산 중심 접근, 또 플러스 자산 접근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도구들, 대화법이라든지 또 자산 매핑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중요시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 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했던 우리 활동에 기초해 가지고 지금 몇 가지 추진하고 있는 거는, 어쨌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자산 중심들을 좀 가시화하고 또 이게 온라인화 시키는 플랫폼의 필요성. 그래서 기존의 우리 복지 시스템들은 다 우리 수혜자들의 결핍, 필요에 대한 자산 정보들만 가지고 있는 반면에 사실 우리 수혜자들이나 장애인들이 뭘 가지고 있는지 대한 정보가 없거든요. 그러한 정보들을 모으는 에셋 베이스의 어떤 타임 클라우드라는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 다음 됐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던 대로 일단 북경대에서 이제 공식적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아시아 연구 리서치 네트워크를 만들자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타임뱅크의 핵심 가치인 코프로덕션과 자산 중심을 논의하자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교수님들이라든지 또 참여하신 많은 연구 학계 교수님들이 아시아 쪽에서 이런 연대 차원을 넓혀가지고 같이 이제 연구해내는 그런 것들 필요성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네, 세 번째로.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또 이제 저희도 출판을 계획하고 있는데, ABCD 모델을 만드셨던 존 맥라이트 교수가 95년도에 이제 펴낸 책입니다. 케어리스 스타일이라는, 특히 이제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좀 돌봄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 책에서 그 당시 오래되었지만은 돌봄 사회, 서비스 중심의 돌봄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것에 대한 정확한 예리한 분석을 하고 계셔가지고 이 책을 늦었지만 저희들이 올해 출판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돌봄에 대한 중요성, 돌봄 안에서도 코프로덕션의 원칙과 자산이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소개를 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쨌든 저희들이 원래는 좀 뭔가 공공과의 접촉점을 많이 높이려고 합니다. 기존에 이제 불꽃의 중심이었다면,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 탄압 문제 시하고 또 서울시라든지 또 여기 서울시 장애인 복지관 쪽 보았었는데 참여하셨는데, 그런 공공의 서비스 모델하고 타임뱅크가 또 어떻게 결합할지 오늘 두 분 열어주신 어떤 연구에 기초해가지고 저희도 많이 공부하고 해서 그래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볼 예정이고요. 이러한 실천 사례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시기를 같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좀 급하게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